여러분 안녕?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문학 가이더 공부해서 니줄라꺼야. 오늘은 숱한 패러디를 만들어낸 19세기 불후의 고전 토끼전을 들고 왔어. 토끼전 역시 판소리로 구전되던 것을 소설로 창작한 판소리계 소설이고, 특히 이날치 밴드의 퓨전 음악 덕분에 전 국민의 판소리로 각인되었지. 모두가 아는 스토리만 보자면 다음과 같아.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품하고 있을 테지만, 수군가, 별주부전, 토생전, 퇴별가, 별토가, 토공전 등 다양한 이본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구성과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토끼전 시작해볼게. 대체로 토끼가 풀려난 이후의 결말이 이본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 도인이 약초를 주거나 혹은 토끼가 다른 약을 주어 용왕이 왕쾌한다. 둘째, 자라가 죄책감에 자살하고 용왕의 병세가 심해져 죽는다. 셋째, 옥황상제가 용왕과 토끼의 재판을 맡아 토끼를 살리도록 판결한다. 이것은 조선 후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식이 계층별로 벌어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했던 시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당시 상류 사대부들은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욱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려 했고, 일부 하층 민중은 밀란을 일으키며 사회개혁을 원했었지만, 유식하지도 과격하지도 않은 다수의 서민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풍자와 해학을 무기로 한 놀이 장르란 말이지. 병판본인 토생전은 사대부 입맛에 맞게 각색하여 유교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고, 신재효본 퇴별가는 상층과 하층민 각자의 입장 차이에 중립을 도모하고, 가람본 별토가는 하층민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어. 참고로 신재효는 호남 향리 출신으로 판소리 정리와 개작, 판소리 이론 탐구, 판소리 교육 및 후원에 힘쓴 판소리계의 대부라고 보면 돼. 지금까지 토끼전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주로 하층민을 대변하는 토끼의 행동을 통해 용궁 세계의 폭력에 맞서 대결하는 형국으로 해석했고, 조선의 지배 이념인 충의 허구성을 풍자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고 했어. 그 외에도 별주부와 토끼는 각각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을 분류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유교적 권위와 자기애의 대결이라고 보기도 했는데, 또 다른 학자는 별토가 버전을 중심으로 문학과 현실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외제적 관점의 정치-사회적 해석에서 벗어나 내재적 관점으로 인물의 입체적 성격에 집중해보자 했는데, 이때 성격이 입체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특성만으로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토끼는 꾀가 많고 자라는 우둔해서 당하는 존재라고만 파악하기 쉬운데, 실은 토끼와 자라의 성격 모두 지략과 어리석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둘 다 속이기도 하고 쉽게 속기도 하는 자들로서 토끼가 별주부 같고 별주부도 토끼 같은 성격이라는 거지. 토끼전은 공간상 수군과 산을 이동하며 지략담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략담이란 위기에 빠진 약자가 트릭을 써서 위협하는 강자를 속여 넘긴다는 뜻인 트릭스터의 전복성이 핵심이야. 토끼가 약자거나 자라가 약자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속고 속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끼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토끼전에서 이 지략은 어떻게 보여줄까? 바로 말재주야. 별토가 버전 초반에 모족회의, 즉 털짐승회의에서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는 논쟁이 나오는데, 호랑이를 두꺼비가 말재주로 승리하는 대목이 있어. 중국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새치혀를 놀린 화려한 말재주로 성을 얻기도 하고 백만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는 것처럼, 인간계에서 언변은 그저 교양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야. 가끔 광고의 드립에 당해 필요 없었던 상품도 현질하고 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감이 좀 오지? 특히 토끼는 용왕의 간 요구에 대응하며 미친 능력을 선보이고 있어. 자기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어쩔 것이냐는 토끼의 궤변에도 콧방귀 끼며 흔들림 없던 용왕이 토끼의 새 구멍설에 결국 농락당하는 장면을 봐. 완전히 속은 용왕은 토끼의 말이라면 지록 위마라 해도 신뢰하기에 이른다고. 별주부 역시 처음 육지에 도착해 토끼를 찾아다니다 토생원을 호생원으로 잘못 발음하여 범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호랑이가 자라탕으로 보신하자며 끓여 먹으려는데, 쫄았던 자라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호랑이 턱을 꽉 꿰물었다가 하늘의 명을 받아 호랑이 쓸개를 구하러 왔노라며 도로랑 귀신을 부르며 호통을 치자 호랑이가 물똥을 싸며 도망을 가. 또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려고 꼬시는 장면을 보자면, 돈과 미녀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말에도 토끼가 의심하며 따라가지 않았는데, 정 그러면 다른 인물을 대신 데려갈 테니 꺼지라고 전략적으로 밀어내거든. 그러자 토끼는 태세 전환, 이제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해. 자라의 화려한
뛰어난 밀당 스킬에 넘어간 거지. 똑똑한 것 같은 토끼가 처음 자라에게 속아 넘어가는 설정은 평소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다가 욕망에 순간 눈이 멀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자라가 토끼의 산속 생활의 고난들, 즉 세 가지 재앙을 정확히 간파해서 용궁 라이프의 이득을 부각했기 때문이기도 해. 여기서 세 가지 재앙이란 천적 독수리의 출현, 잦은 굶주림과 추위, 총포수들의 사냥인데, 이 얘기를 들은 토끼가 심리 상담을 만난 듯 펑펑 운단 말이지. 여기에는 실제 고통스럽게 살던 민중을 은유한다는 해석도 있고 말이야. 이 틈을 타고 뛰어난 풍채를 타고났음에도 어지러운 세상 탓에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며, 용궁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토끼의 허영심을 마구마구 부추기니 나였어도 안 넘어갈 수 없을 거야. 나도 그만 힘들고 용궁 같은데 가고 싶... 이 외에도 가는 길에 너구리 친구가 토끼를 뜯어 말리는데 자라가 말재주로 퇴치하고, 토끼가 막상 바다를 보니 무섭다고 주저하는데 또 혼을 빼놓는 자라의 드립으로 순식간에 용궁에 도착. 얼마나 혼이 나갔는지 수졸들이 결박하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게 벼슬하기 위한 절차인 줄 알고는 지가 더 단단히 동요매라고 해. 누구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똥물에도 들어가는 법이거든. 용왕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만큼 자라의 사기 실력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느껴져. 이거 뭐 JMS야 뭐야? 자, 이제는 토끼가 지략전을 펼치고 별주부가 당할 차례지. 우선 의심 많은 용왕을 새 구멍설, 즉 소변구멍, 대변구멍, 간구멍썰로 속이는데 성공을 하자 별주부는 울면서 토끼놈 간사함에 속지 말라 왕에게 읍소를 했음에도 결국엔 토끼를 육지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게 되는데, 어찌된 일일까? 별토가 버전에서 자라가 토끼에게 사기치지 말라며 호통을 치자 킹받은 토끼가 용왕에게 자라탕이 병에 좋으니 이 자라를 먼저 삶아 먹고 다음으로 자기 간을 드시라고 권하거든. 용왕은 다른 신하의 만류로 자라가 아닌 자라의 아내를 먹기로 결정하는데, 놀란 자라가 토끼에게 아내를 살려달라 울면서 간청을 하고, 토끼는 그 대가로 자라 아내와의 동침을 요구하는 거야. 차라리 죽겠다던 자라 아내는 마지못해 동침하는데 웬걸? 많이 흡족하셨는지 토끼에게 또 볼 수 있냐고 러브레터까지 써보내고 결말 즈음엔 토끼 상사병으로 죽는다는 황당무계한 스토리. 실제로 토끼가 굉장히 성욕이 강한 동물이라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루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자라가 아주 불쌍하게 됐지. 자라 멘탈이 완전히 털렸기 때문인지 사리 분별이 없어지고 더 당하지 않기 위해 토끼 말을 따르게 돼. 그리고 일단 육지에 도착하면 토끼가 친구들을 동원해 자라를 다굴할 수도 있으니까 겁에 질려 토끼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별토가 버전은 여기서 그치질 않는데, 죽다 살아난 토끼가 신나서 산을 뛰어다니다가 인간이 파놓은 그물 함정에 걸려드는데 쉬파리를 보고는 꾀를 내어 자기 털에 파리 구더기를 놓도록 유도하거든. 그러자 사냥꾼이 토끼가 썩은 줄 알고 풀어버린 덕에 토끼는 또 살아나. 연속으로 이번엔 독수리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채 가는데, 토끼가 또 꾀를 내어 자기 따라 어느 굴에 가면 독수리의 먹이가 나오는 요술책이 있으니 같이 가자 드립을 쳐. 근데 도착하자마자 토끼가 굴에 쏙 숨어버려서 또 살아. 이 정도면 이제 토끼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보여. 당시 이 소설을 읽거나 판소리를 듣던 대중들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첫째, 서로를 속고 속이는 반전의 공방전으로서 아마도 전 국민이 무한도전의 추격전을 사랑했던 이유와 비슷할 것이고, 둘째, 신화 속 영웅이나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하찮은 계층이 권력자를 농락하고 휘젓고 다니는 트릭스터의 거침없는 돌파의 쾌감이 있지. 전우치전, 장화시는 고양이, 톰과 제리 등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통쾌한 능력에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후 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용궁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라 아내는 토끼 상사병이 들어 죽는데 용궁에서는 그녀가 남편 생각에 죽은 줄 알고 열려라고 칭송을 하고, 용왕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자라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후에 자라를 충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별토가 버전은 끝나. 또 토공전 버전에서는 육지와 바다 모두의 제왕인 옥황상제 재판을 통해 목숨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니 아무리 용왕이라도 병든 자를 위해 산 자를 희생시킬 수 없으므로 토끼를 살리도록 판결하는 것으로 결말이나. 한편 어느 학자는 당대 민중의 저항 경험을 토끼에 투영해서 충이라는 가치의 허구성을 저격한 것이라고 보는데, 충이란 알다시피 백성의 무조건 복종과 희생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별토가 토공전 모두에서 이 가치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토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죽은 뒤 충신이라고 사당을 지어준다는데 그게 뭐라고 희생을 하냐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거야. 초반에 용왕이 누가 토끼를 잡으러 육지를 다녀올 것인지 묻는 장면에서도 우승상 잉어는 충신이라는 것이 평시에 볼 때는 모두 충신이나 환란을 당하면 충신이 없다라고 자조하고, 민어는 고래에게 미루고 모치와 벌떡개가 네가 가라고 대립하고 서로 트집 잡으며 공격하는 당쟁을 연상시킨단 말이지. 토끼 잡는
받는 일을 모두 미루다가 인물마다 부당하다고 반대만 하니 용왕이 우리나라엔 충신이 없어 슬프다고 한탄하거든. 그니까 지배층도 안 지키는 충성심을 왜 백성한테는 강요하고 있느냐는 풍자가 깔려있는 거야. 비슷한 예로 용왕 대사 중 얘네들 지상에 나가면 밥 반찬이나 술 안주감 되는 생선들이라며 용궁이 문득 어물전 시장이 된 듯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지극히 근엄한 궁궐을 가장 천한 것으로 보게 만들어 풍자하기도 해. 19세기 무수한 밀란이 일어났듯이 고통스러운 조선 후기를 살아내야만 했으나 함께 무기를 들고 나설 용기는 없었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울분의 통로이자 화려한 드립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트릭스터 캐릭터의 쾌감을 맛보며 무료한 일상의 예능적 해방구였을 토끼전의 인기, 그리고 계층 간의 엇갈리는 갈등만큼이나 다양한 결말을 보는 재미까지. 아마 앞으로도 토끼전은 현대 창작물에 영감을 주며 불로장생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유익한 문학으로 돌아올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망간부!